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들고 왔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자기 개발 부문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리학자래요. 그리고 사회와 조직 속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의식혁명을 제창하는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대요. 이 웨인 다이어 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나를 사랑했을 때만이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어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자기 위주고 자기는 굉장히 소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는데요. 그렇게 크면서 엄마, 아빠, 주변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남에게 맞춰가는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커가면서 남을 존중해 줘야 돼, 남을 배려해 줘야 돼, 장난감도 양보 좀 해주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보통 사람들은 화라는 게 이럴 때 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대부분 내 사람들은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처럼 아이들은 커가면서 타인에게 맞추는 삶들을 살게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맞춰지게 되면서 점점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생각하는 힘들이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인 다이어 같은 경우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이기주의자가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차도 보게 되면 다 나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라. 세 번째는 자기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라. 네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라. 다섯 번째도 미지의 세계를 즐겨라.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작책도 걱정도 없애라. 여섯 번째는 의무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정의의 덫을 피한다. 여덟 번째는 결코 뒤로 미루지 않는다.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열 번째는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구분이 하면서 이 책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똑쟁이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매우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된 통념이 똑똑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똑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쓰고 개선하는 능력, 추상적인 등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으로 저울된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똑똑함은요, 정규 교육 과정이나 이런 우리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정해놓은 그 틀에서 너가 얼마나 똑똑하니, 시험 점수가 얼마나 높니에 따라서 그 똑똑함을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웨인 다이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저술이 돼 있냐면,
우리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학문 분야, 수학, 과학, 풍부한 어휘, 잡다한 기억력, 속독 등 이런 귀재인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믿게 됐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신병원도 번듯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듯한 학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낼 의무가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똑똑함의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이다.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행복하게 사느냐이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인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애초에 신경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 해부해 놓고 눈을 씻고 들여봐도 성과를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데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보이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사업이 망하거나 불행이 닥쳐오거나 순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접했을 때 우울할래 행복할래 불행할래 행복할래 했을 때 행복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쨌든 뭔가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빨리 이겨낼까를 대처법을 잘 찾아낸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로 했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운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 부딪혔다면 이거를 빨리 행복 모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우리는 살아가는 도중에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들과 부딪히며 나와 맞지 않는 사회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만들어가고 부딪히는 일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이 삶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어. 아니면 나는 불행을 선택할 거야. 어떤 걸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행복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면 행복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 들으세요. 똑똑한 사람은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은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말다툼할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타협이 안 될 수도 있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나는 안 싸우고 싶어. 나는 말다툼 안 하고 싶어. 그렇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삶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금전. 난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 나는 병이 들었어. 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자연재해는 어떡하지?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수령 같은 의기소침함, 불행을 피해가려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불행?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정말 운이 너무 없나 봐. 나는 왜 이 친구하고 맨날 싸우는 걸까? 나는 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사업은 왜 하는 쪽쪽이 깨지지? 남편하고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 애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돼요. 저희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마다 화를 끄집어내고 불안을 끄집어내고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그걸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을 하고요.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다 있으니까 공평해요, 사람들은. 그쵸?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상황들을 겪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겪고 있어요. 그럼 공평하죠. 그런 상황이 행복으로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를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제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신의 중심에서 세우는 법을 배우는 데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책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체득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래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감정이 되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기쁠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슬플 거야 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이면은 여기서 뒷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초를 한번 버텨봐. 그리고 10초를 버텨봐.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화를 분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얘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화라는 거는 이 뒷부분에 조금 읽어드리면 일종의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래요.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과 같은 것이다. 한번 화를 내면 지독한 독감에 걸릴 때까지 기운이 쭉쭉 내려가는 거다. 화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보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가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을 가르친다. 화라는 것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 화는 격분, 적개심, 폭력 행사, 말없이 노려보기, 통제 불능 상황을 화라고 해요. 이 화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울해지고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병까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단절, 사회관계 단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웬다이어는 이렇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 자체, 내가 이 상황이 화가 나! 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밥은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를 않고 숙제는 지금 해서 내일 해야지 가방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고 신랑은 내가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의도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자체로 독립체로 본다면 너도 그럴 수 있구나. 너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이건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화를 한번 전환해 보는 거예요. 정말 너가 그럴 수 있을까? 보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가 이런 말들을 하지만 나는 너의 이런 반응에 나를 휘둘리게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을 한다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감정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